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아스날은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첼시는 역삼각형 4-3-3으로 아스날과 미드필드에서 1대1 대치가 만들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램파드는 아스날의 수비진에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비 방법을 들고 나왔는데요. 원톱 혼자서 아스날의 센터백 2명을 압박해야 하니까 이에 수적으로 보탬이 되기 위해 미드필더 중 한 명이 전진 압박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 방식은 첼시의 미드필드에 공간을 발생시키게 했는데요. 아스날은 이 점을 잘 이용했습니다. 첼시의 미드필더가 아스날 수비진에 전진 압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중원에 공간이 생겼고 엘네니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어서 엘네니가 측면으로 빠진 스미스 로우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로우가 사카와 2대1 패스 플레이를 통해 크로스까지 시도했던 장면입니다. 아스날의 골들도 이런 첼시의 압박을 이용하면서 만들어졌어요. 첼시의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전방 압박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미드필드에 큰 공간이 생겼고 중앙으로 이동한 사카가 공을 받습니다. 뒤늦게 첼시의 센터백이 따라 나왔고 첼시의 수비진은 센터백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왼쪽 풀백이 중앙으로 좁힙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오버래핑한 베에린에게 공간이 생기죠. 사카가 베에린 쪽으로 넘겨줍니다. 베에린을 거쳐서 다시 중앙에서 공을 잡은 사카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카붐이 터졌죠. 세 번째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을 막기 위해 첼시의 미드필더들이 압박에 가담한 상황입니다. 덕분에 중원에 공간이 크게 생겼고 자카가 이 공간을 먹습니다. 이어서 홀딩이 자카에게 패스해줍니다. 자카를 거쳐서 오른쪽에서 빌드업이 진행됐고 여기서 사카의 환상적인 로빙슛이 나왔습니다. 사카는 왼발도 페페보다 잘 쓰고 오른발도 윌리안보다 잘 쓰고 이렇게 자카와 사카의 골은 첼시의 압박을 이용해서 중앙을 공략한 아스날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위선들은 어린 선수들로 채워졌죠. 마르티넬리, 스미스로우, 사카였는데요. 한 명씩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카는 계속 뛰던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나왔는데요. 기존의 윌리안, 페페와는 다르게 골 소유, 수비 가담, 생산성까지 모든 면에서 좋았어요. 사카가 오른쪽에서도 잘해줘서 좋아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주전급으로 데려온 두 선수의 부진이 길어져서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스미스로우는 이번 경기 선발 명단에서 가장 의외였던 선수가 아니었나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도 가장 의외였는데요. 특히 오프더볼 움직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스미스로우가 고개를 돌려 뒤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움직여서 첼시의 미드필드를 유인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으로 첼시의 라인 사이가 벌어졌고 그 사이로 전진 패스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로우가 마르티넬리에게 패스하고 공간이 보이자 지체 없이 침투에 들어갑니다. 코바치치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중앙의 캉테가 따라가게 됐고 중앙에는 큰 공간과 함께 사카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런 활약이라면 앞으로도 선발을 기대해봐도 좋겠더군요. 마르티넬리는 지난 리그컵 경기에서 당한 부상 때문에 못 나올 줄 알았는데요.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극도의 패배감에 빠져있는 선수단에 마르티넬리의 열정이 꼭 필요했다고 봤거든요. 이번 경기 역시 에너지 넘치는 전방 압박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마르티넬리를 보면서 문득 말년의 산체스가 생각났는데요. 당시 산체스의 전방 압박은 뭔가 보스 같은 느낌이었다면 마르티넬리의 전방 압박은 리더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더군요. 반등에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직 큰 해결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승리는 새로 투입된 선수들이 정말 잘해준 결과지만 아르테타는 전방 압박해오는 팀들을 상대로 줄곧 잘 받아쳤었거든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저번 분석 영상들에서 다뤘듯이 번리전에서는 4-4-2 포메이션의 약점인 라인 사이 공간을 잘 공략했고 사우스햄튼전은 높이 위치한 상대의 오른쪽 윙을 이용해서 왼쪽 수적 우위로 공략을 했었어요. 물론 불운한 요소들로 좋은 결과를 얻진 못했지만요. 이번 첼시전은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인데 진짜 문제는 전방 압박보다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막는 팀들을 상대할 때예요. 이제 이 감독들처럼 말이죠. 앞으로도 많은 팀들이 비슷하게 나올 텐데 이런 팀들을 상대로 좁은 공간에서도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클래스 있는 마법사를 데려와야 하고 더불어 이 선수까지 복귀하면 진짜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 결론, 영웅은 만세에 나옵니다.